오늘 김동석 우리 대표님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김동석 대표님은 참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남이 안 하는 일을, 남이 안 가는 길을 가신 분이다. 아주 창조적인 삶을 사신 분이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거는 본인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고 또 대화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김 대표님 얘기해 주시죠. 마이크 키시고. 어, 어,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어, 우리 그 지목사님 뉴욕서 한번 뵙고 인사드리고서요. 이렇게, 그 목사님 알고 지내는 것, 그리고 나서, 여기서 처음인데, 사실 낯섭니다. 예배 드리는 평신도 교회 같아요. 근데 끝나는 거 보니까 우리 뉴저지 계신 사회 보신 분은 목사님이시네요. 제가 뉴저지 계시는데 왜 우리 목사님인데 모르고 있나. 사실 제가 한 5, 6년 전부터 뉴저지, 뉴욕을 떠났어요. 네, 그리고 워싱턴에 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집에 올 때만 와 있고, 지난 1년 반은 팬데믹이니까 아무도 집에서 안 나가니까 그러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잠깐 해주신 그 스테파니 혹시 장선생님은 이어폰이요? 제가 낮이 익으신 분입니다. 제가 뉴저지서 이 한인도 정치 참여 운동 할 때 꽤 오래됐어요. 한 10여 년 됐죠. 그때 한번 선출직에만 나오시는 것 때문에 저랑 한번 만났던 분 아닌가. 이제 이런 낯익은 분이 계시니까 굉장히 좀 편합니다. 그야말로 아둘람입니다. 이 피난처 아닙니까, 여기가? 좀 사람을 좀 편안하게 하고, 죄인도 관영하고, 이렇게 보듬고 그러는 데 아닌가. 이래서 좀 편한데, 들어와 계신 여러분들 낯설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편안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어, 이해하면서 좀 잘 들어주세요. 지목사님께서 이렇게 지금 처음 이 오늘 이 특별한 순서, 제 순서의 포스터를 보여주셨는데, 저는 요즘에 제 단골이 요거 뉴욕 시간 10시까지 제가 한 10분 전까지 다른데 아침에 이 전화로 하는 이 카톡방에서 강연회 같은 게 단골이에요.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하는데 미국의 변화되는 상황에 대해서 한국의 시민사회가 너무 자의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잘 몰라요. 왜냐하면 보니까 미국에 있는 한인들도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런 변화가 뭔지를 너무나 잘 모르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미국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시작할 때도 그런 이유 때문에 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사는데 LA, 뉴욕 중심에 사는 한인들이 미국에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대한민국 뉴욕시에 사는 거고 미국 실정법 하에 있으면서 전혀 미국의 법의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받을 생각, 염두도 잘 안 하면서 문제만 있으면은 이미 떠난 나라인데, 우리 디아스포라는 이미 떠난 나라인데, 거기에 기댈라 그러니까 굉장히 처지가 열악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시민이 됩시다, 일단. 미국에서 강한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그래야, 이게 해외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의 이 보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돼가지고, 제가 이런 일을 했는데, 우리 지목사님이, 어떻게 소개를 하실지를 좀 잘 모르실 정도로 제가 하는 일이 뭐 이렇게 뚜렷하게 무슨 성과를 내고 그래서 이렇게 쉽게 몸에 와닿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예배 후에 제 간증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결론은 이제 우리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목표를 공동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으로 목표를 가지니까
저는 그게 선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 공동체의 목표를 두고서 포기하지 않으면, 예, 그러면은 성과가 나는구나, 성공을 하는구나, 그러면은 삶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고, 오늘 그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는 거의 결론을 좀 거기다 두고 제 경험을 좀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어차피 포스터에서 보셨던 것처럼 블랙 라이브스 매러라는 부분으로다가 처음에는 지 목사님한테 이걸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잘 설명하고 이거를 옳게 이해하면 미국의 지난 근현대 역사 속에서 연결이 되어서 지금 발생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해를 하게 되면은 미국에서 사람으로 살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고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에 생각이 바로 쓴다. 이거는 아주 명약관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개별화되고 개인화되고 이기적인 집단주의에 빠지고 또 인종적 이 협력이나 합의나 조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열심히 모처럼 이 블랙 라이브스 매러가 뭐냐, 미국이 왜 이렇게 요동을 치느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느냐 이런 거를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서 많이 전하고 저는 사실 작년 팬데믹이 온 다음에 인종차별에 대항하고 한거하는 미 전역의 흑인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여기에 동조하는 미국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블랙 라이브스 매러가 작년에 있었던 것 같지만은 저는 2014년서부터 여기에 조인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힘없는 소수계들이 목소리를 내려고 아둥바둥 정치력을 만드니까 자연히 미국에서는 그러한 그룹에 끼어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2012년, 13년, 14년 이때서부터 왜냐하면은 오바마 흑인 대통령이 두 번이나 하니까 미국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이런 백인들이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바마 말기에 인종차별, 인종적 이 정의를 부르짖는 운동이 굉장히 격해졌어요. 차별이 많아지고 백인들 위주로 만들어진 공권력이 흑인들을 무자비하게 묻지도 않고 폭행하고 흑인 하면 무조건 범죄자 취급을 하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그런 게 있어요. 가만 봐가지고 남미계 무조건 불법 체류로 간주해버리고 맙니다. 흑인 동네 들어오면 무조건 범죄자. 이렇게 되는 이 가운데서 살아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지난해 감염병 사태가 왔잖아요. 역병 때문에. 여러분들 미국에서 소수계가 당하는 인종차별이 얼마나 무섭나 하면요. 감염병에 전염되는 것보다 더 무서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혹한 이 감염병 전염될까봐 아무도 밖에 안 나오는 그런 때임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 때문에 죽어가는 게 더 무섭기 때문에 길거리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꼭 1년 전이요. 6월 1일서부터 커다란 인종시위가 일어났잖아요. 꼭 1년 됐습니다. 저는 이게 미국에서 소수계로, 미국에서 약자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생겨난 문제로 만들어진 미국의 변화의 이 분기점이 오늘 이 예배 시간 때 발표해 주신 진리가 뭔가라는 거를 설명하시면서 규명해 주시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쫓는 약자들의 목소리는 씩씩해질수록 세상은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눌린 자들이 머리를 둘수록 그 세상은 유연해지고 좋아지는 거죠. 평화가 오는 거죠. 너무나 가진 자 강자들이 미국이라는 세상을 꽉 움켜쥐고 있으니까 역사적으로 미국이 지금만큼 빈곤 격차가 심했던 적이 없습니다. 작년 이 블랙 라이브스 매러에 흑인들이 거리로 뛰어나오는 데에 흑인이 아닌 백인들이 엄청나게 동조를 했습니다. 지금 시점의 미국의 모습은요. 인종차별 플러스
빈곤의 문제입니다. 계급의 문제죠. 요 부근에 생활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 감염병 사태가 났을 때 맨하탄 보세요. 극소수의 부자들은 이미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 부자들만 사는 맨하탄에 95% 이상 그 맨하탄 사람들의 일상을 떠받치고 있던 116채 노동자들만 엄청나게 죽어갔습니다. 시체를 처리할 수 없어서 냉동 추럭이 맨하탄 길거리에 세워지고 자루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거기다 던지잖아요. 신원을 파악할 수도 없어요. 서류 미비자 이민자들이 많으니까. 그냥 어느 무인도 섬에 포크레인으로 땅 파고서 묻는 게 신문에 막 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 오는데도 하나님을 따르고 미국이 축복받은 나라고 미국의 청교도가 뭐고 이거 깨닫지 못하면 이 미국이 살아나겠어요? 저는 지금 장황해지는데요, 말씀이. 지난해서부터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미국의 모순, 이걸 보고 깨닫지 않으면은 트럼프 4년,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 미국에 좀 진지하게 깨달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지식인들과 신앙인들은 이 고레스 같은 왕이라 그랬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하도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하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악인을 들어 쓴다 이런 거 아닌가. 트럼프가 왔는데도 깨닫지 못하면요.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스테파니 선생님 아시겠지만은 우리 한인사회 교회 너무 많잖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문을 열고 갖고 있는 걸 다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 흑인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 이만큼 삐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교회가 큰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 교회가 꼭 닫고 요거만 넘기고서 교회를 잘 운영하면은 우리는 이만한 교회를 무서운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 아까 발표하신 분이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 나오는 말씀을 했는데 나와요 그거. 우리 저 지목사님 저 만나셨을 때 퀘이커 관련해서 말씀하시고서 다석 유영모 선생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다석 유영모 선생님을 직접 뵈는 행운을 얻었었는데 고등학교 때요. 그때 처음 만나셨을 때 시다르타에 나오는 사문들, 그 수행하는 자기가 진리를 깨달으려고서 그렇게 고행하는 사람들 얘기들을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걸로 쭉 말씀을 하실 때 그 생각이 탁 났습니다. 지목사님이 계시고 여기서 정말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 저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 그렇죠. 수레바퀴 밑에서를 저는 그렇게 그 기억에 남는데 그렇게 우연히도 그런 메시지가 나올 때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나중에는 오늘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 거 저는 이거를 요즘에 저를 위안 삼는 진짜 말씀을 우연히 오늘 들었는데 세리 아닙니까? 율사람 좀 서기관 같은 사람이 가서 예수님한테 왜 따른다 그랬겠습니까? 그럴듯하게 보이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만드니까 그 전 보면요. 그러니까 나는 잘 살았는데 이제부터 나는 당신 기적을 보고 실력 있다. 따르겠다. 그거 아니에요. 제가 잘 목사님도 계신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너 나 따라오는 거 고생이야 임마. 예수 잘 믿으려면 지금 같은 세상에 고생할 각오 하지 않으면 따라오지 마. 저는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좀 봤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1958년생입니다. 77학번이고 58년 캣띠잖아요. 그 강원도 시골에서 자라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대도시로 오면서 학교를 가가지고서 종래는 여기까지 와가지고 종래는 워싱턴에 자리를 찾게 될 것 같은데요. 너무나 한국이 어려울 때에 이 한국의 그 현대사의 이 경랑의 파도에 왔기 때문에 근데 저희 아버지 때부터 평양에서 대동강으로다가 그 미국의
그 교회가 들어올 때부터 그 교회 나가셨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 열심히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고생만 했을까? 근데 지금쯤은요, 제가 한 일 생각하면은, 요 말씀이 얼마나 유익했는지, 그렇구나. 진리는, 저는 그렇습니다. 그 시다르타도, 그리고 이 수행하고, 진리를 쫓는 사람들이 고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달게 축복으로 받는 각오, 그걸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성인이겠죠. 그런데 그런 각오라도 가져라, 임마. 그러는 말씀 아닌가. 금방, 예배 시작할 때 금방 그렇게 확 왔습니다. 저 은혜가 진짜 많았는데요.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미국의 변화를 보고 세상의 흐름을 잘 읽고 여기에서 예수를 따른다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면서 내 남은 생을 살까라는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잘 깨달을 때 우리가 바른 진리 속에서 사실은요, 아까 그 말씀해 주신 분이 말씀하신 게 공감을 하는데 제가 지금 활동하는 데 세상의 평화는 입장과 관점이 다르고 주장이 다른 사람하고 가까이 지낼수록 평화가 오고서 화합이 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내 진리다, 네 진리다. 사실 믿는 사람이 선과 악은 구분이 됩니다. 선과 악은 사람들이 사는 이 사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선과 악이라는 기준이 그래도 얼만큼 악과 선으로 다 구분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진리를 보는 차이 관점, 2단이다, 1단이다, 3단이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이런 차이점이 다른 사람일수록 서로의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는 그런 면적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잘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걸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잠깐. 요즘에 김 대표님, 잠깐 수도. 지금 김 대표님이 얘기가 여기 와서 지금 어떤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막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내가 좀 방향을 좀 잡아야 되겠어. 우리 김 대표님은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들 잘 이렇게 종횡무진하게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딱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한국의 어떤 정계나 재계나 어떤 사람, 어떤 세력, 어떤 사람들이라도 미국의 핵심 부에 접근하려고 하면 우리 김 대표를 찾아야 돼요. 그렇게 주가가 높은 사람입니다. 왜? 김 대표님만큼 미국의 핵심에 대해서 이 코어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없거든요. 근데 김 대표님이 그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길을 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아무도 걷지 않은 길을 혼자서 개척해서 오늘의 그 길을 걸으셨어요. 그런 스토리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뭐 할 얘기 무지장 많고 우리가 들어야 될 게 굉장히 많지만 우리 개인적인 그 경험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주시면 나머지 시간에 참 좋겠어요. 네. 어떻게 걸어오셨나요? 근데 목사님 그렇게 소개를 하시면 저는 매우 불편해지고요. 제가 하는 일은 어느 개인이 강조되고 두각이 내면 여지없이 실패합니다. 인간 공동체라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렇게 이런 역할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데 제가 진짜 잘 갈 수 없는 게 저는 궁금하실 거예요. 85년에 미국으로 저도 학위를 하고 들어가려고 왔다가 92년에 LA 폭동이 납니다. 그 전에 91년에 뉴욕이 더 어려웠었어요. 저는 그때에 흑인하고 한인들하고서 미국에 와 사는 한인들이 인종편견이 아주 심합니다. 지독합니다. 지금도 깜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고요. 그런데 그때 뉴욕의 한인들하고 뉴욕의 흑인들하고 붙었어요. 그때 저는 어떤 자리에 섰나 하면 가만 보니까 여러분 흑인하고는 같은 소수계들끼리 화합하고 협력해야 됩니다라는 소수계 서가지고 한흑 화해위원회의 제일 어린 나이로 20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가해가지고 흑인 지도자도 만나고 막 그러면서 뉴욕은 봉합이 됐는데 LA가 그 이듬해 로드니 킹 사건 때문에 LA 폭동 터져서 한인 사회가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사는 한인들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몇몇 좀 2세들 중심으로 모임이 있었어요. 한인들이 많이. 그때 저는 뉴욕에서 제가 거의 대표격으로 그 모임에 참가하면서 앞으로 미국에 사는 한인 커뮤니티도 큰데 이거를 제대로 그래도 미국 시민이 되고 지켜나가려면 미국 시민이 되자, 참여를 하자, 정치 참여를 하자. 그래서 시작한 게 1993년서부터 시카고,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의 한인들을 투표를 하게끔 하는 거. 금방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그때 서로 30년 동안 하기를 결심했어요. 근데 저만 우리말을 좀 할 수 있는 1세였지 나머지는 이제 다 2세들이 그랬었는데 2세들이 2, 3년 가면서 너무 힘드니까 다 포기하고 다른 애드버케이시 다른 그룹으로 다른 노동운동 이런 걸로 갔어요. 그래서 그런 그룹들이 이미 들어가가지고 2세 쪽에 가까운 우리 그 2세들 한인들이 지금 그 일을 했던 분들은 블랙 라이프스 매러라든지 다른 남미계 이 사회운동에 같이 연대를 하고 뉴욕에 제가 1세대니까 1세대라고 해가지고서 그렇게 이제 지금 25년을 훌쩍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25년까지 안 돼도 종래는 워싱턴에서 미 전역에 있는 한인들이 정치 참여하는 힘을 이렇게 잘 네트워크가 결집해가지고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활동을 한다. 그래 워싱턴은 전문화돼야 된다. 그래서 2013년서부터 저는 뉴욕, 뉴저지는 제 후임한테 모든 거 활동을 인계하고 저는 워싱턴에 가서 다시 펀드를 만들어서 전문적인 의회, 입법을 할 수 있는 시민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이번 바이든 정부는 저희가 트랜지션 커미티에도 들어갔습니다. 인수위원회요. 지난번에 우리 한국의 대통령 오셔서 정상회담한 다음에 3일 후에 화이트하우스 브리핑을 이 코리안 아메리칸들 이 중요한 사람들 한 20여 명 와가지고 커트 캠벨이 나와서 브리핑하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힘이 있어서 그러고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이런 해야 되는 일을 저 진짜 사이코로 봤습니다. 미련둥이로. 왜냐하면 너는 되지도 않은 일을 그걸 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붙들고 있느냐. 이게 미련하니까 했습니다. 제가 만일에 머리가 좋으면은 지금 벌써 성공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 그냥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 일을 성공하면은 미국을 건강하게 다시 만드는 데에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대개 저는 요즘에 교회랑 관계를 하면요, 우리 뉴저지 장 목사님 이제 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들 한인 교회 목사님들이 이 병 들어가는 이 미국의 기독교를 살리려고서 우리가 와가지고 이 교회를 이런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인들이 이 가운데 이런 모범 시민이라는 모습을 보이면 그 자체로다가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미국에서 지금 하는 일은 그런 거고, 그래서 저는 미국 와서 이게 지금 35년이 됐는데 이 청춘을 다 여기다가 놨는데도 아무런 돈 번 것도 아니고 우리 무슨 공부해서 학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일만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는 성령님 역사를 믿어요. 그리고 기도의 힘이 뭔지를 체험을 합니다. 저는 그 학생 때는 한국에서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진짜 가장 레디컬한 학생운동권 중에 하나라고 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뉴욕 와가지고 지금도 너무나 힘들어요. 아직까지 이 빨갱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교회 나가는데요. 제가 새벽 기도회를 가면은 왜 갔나 하면은 오늘 하루 내가 만날 사람들하고 대화하는데 내가 이걸 견디려면 내가 아침서부터 제정신으로 각오를 해야 되는데 이 각오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작된 거, 제가 신앙이 좋아서 그 기도를 가는 게 아닌데 우리 교회 분들은 그걸 그렇게 여겨서 제가 좀 버거운데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형편인데, 그런데 저는
우리 지성수 목사님 여기 뉴욕에 오셨을 때 제가 고백을 했는데 저는 나이 들고 이제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제 신앙은 점점 컨서버티브해집니다. 점점 그렇게 집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매달릴 데가 없으니까 저는 40대 중반까지는 교회에 가면은 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뭐 틀린 말 하지 않나 요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게 특기였었습니다.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게 아니었고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그리고 정말 한두 사람의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를 일을 해낼 국리를 해서 나오는 결론, 그게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 아마 저가 무슨 일을 한 건가 뭐 이렇게 좀 궁금하신 분은 2007년도에 그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제가 이니시에이트 했습니다. 우리 스테파니 장선생님 팰리세이드 파괴 거기에 제가 2007년에 결의안 통과시키고 거기다가 비석 하나 세웠잖아요. 그때 거기 한인 정치인들이 반대했었어요.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우고 나서 얼마나 재미 봅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게 이제 처음엔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막 어디 가서도 저희가 그거 반대하는 거 하느라고 아마 아실지도 모르는데 고등학생들 내세워서 설득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반대했던 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거기 가서 그게 깨닫게 되니까 이런 거구나. 할 때 힘들고 그럴 때 이거구나. 저는 오늘 예배 때에 나눈 말씀이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김 대표님, 반증하면서 제 말씀을 저 목사님 마치겠습니다.